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벽돌 제거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대포의 방향에 따라서 폭탄이 날아가는 방향을 다르게 하는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포가 우리가 위쪽이나 아래쪽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 눌렀을 때 대포의 방향이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폭탄도 이 대포의 방향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이동을 같이 하고 나서 제가 이 대포를 클릭했을 때 폭탄이 그 방향에 따라서 날아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폭탄이 어느 위치에서 날아가야 되냐면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치를 대포의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블럭 하나가 딱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심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심점이 이 대포의 중심점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포의 중심점이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치자면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대포의 방향에서 날아가게 한다고 한들 이 포구의 위치에서 날아가는 게 아닐 거예요. 이 아래쪽에서 나는 폭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폭탄에다가 대포에다가 뭘 할 거냐면 폭탄이 날아갈 수 있는 그 포구의 위치를 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클릭하신 다음에 빌딩에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이 기둥 있죠? 기둥을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고 얘를 조금만 작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크기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하셔서 재질도 얘와 똑같은 포구 색깔로 까만색으로 조금 해주고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방향을 좀 틀어서 포구의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얘를 어디다 붙일 거냐면 요 위치, 요 앞에 있죠. 실제로 폭탄이 날아가야 되는 이 위치에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폭탄은 이쪽 위치에서 날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아니라 얘의 위치에서 날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하셔서 얘 이름은 포구로 바꾸겠습니다. 포구 바꿔주시고 얘에서 코드도 활성화를 좀 시킬게요. 이렇게까지 해놔야 폭탄이 얘 위치에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오른쪽 버튼 하셔서 붙이기 하신 다음에 이 포구의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딱 하고 갖다 붙습니다. 얘가 이렇게 붙이면 얘가 이제 얘를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구가 조금 튀어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얘를 좀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위치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폭탄의 포구의 위치가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구의 위치가 이 포구가 이 대포랑 같이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플레이를 클릭하셔서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쟤는 저렇게 붙여놨는데 혼자 안 움직이고 가만히 멀뚱히 그 자리에 있는다? 그러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폭탄을 만들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에서 저는 9를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겠습니다. 9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9가 너무 크면 좀 크게 줄여주세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재질을 저는 까만색으로 할 거고요. 9의 이름은 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얘가 오른쪽 버튼 다시 하셔서 코드도 활성화 해주세요.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를 더 하셔야 된다. 물리 클릭하셔서 물리 해주시고 질량 한 20 정도로 바꿀게요. 너무 가벼우면 벽돌을 쳤을 때 얘가 벽돌을 밀어내지 못해요. 또 너무 무거우면 날아가질 못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폭탄이 클릭했을 때 날아가는데 얘가 요 위치에서 날아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요 위치에서. 그러면은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코드 클릭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병렬 하나 더 만들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하나 그냥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코블럭스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우선은 폭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얘가 이동할 때도 얘가 있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탄은 우선은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찾아볼게요. 형태에 보시면은 불투명도를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포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기라는 부분이 있죠.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해 주신 다음에 대포가 아니라 폭탄입니다. 폭탄 아래쪽에 폭탄 벽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폭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려면 100%일까 0%일까 헷갈릴 수 있죠. 오른쪽 버튼 하셔서 재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줄였을 때 0이 되면은 얘가 폭탄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폭탄을 나는 0으로 정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면 안 보이겠죠. 한번 볼게요. 플레이 시작하면 옆에 없죠. 폭탄이.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폭탄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벤트에서 내가 대포를 클릭하면 폭탄이 나타날 거야. 어디에서? 대포의 포구 위치에서 나타나서 앞으로 날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포를 클릭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동작을 우선은 폭탄의 포구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포구의 위치로. 그래서 좌표값을 바꿔줄 거예요. 폭탄의 위치를 찾아야겠죠. 아이고. 폭탄의 작게 해서 좀 볼게요. 폭탄의 위치를 여기 있죠. 폭탄의 위치를 나는 어디로 벡터에 어쩌고저쩌고 폭탄은 이 대포의 방향으로 가야 돼. 대포의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대포의 위치가 바뀐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벡터에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얘는 요걸로 바꿀 겁니다. 대포의 위치로. 근데 대포의 위치가 아니죠. 폭탄은 대포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폭탄은 포구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포구는 대포에 붙어 있죠. 포구의 위치로. 폭탄은 포구의 위치로 정할 겁니다. 그러면 포구의 위치로 나왔다는 건 이제 날아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죠? 폭탄을 보여야 됩니다. 다시 폭탄을 보이기 불투명도를 되게 안 보여가지고 되게 조금 많이 불편해요. 말하기 여기 있네요. 폭탄을 100%로 정해줘야 이제 보이겠죠. 폭탄을 보여야 됩니다. 폭탄을 이제 보입니다. 포구의 위치에서 가려져 있던 폭탄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나서 뭐 할 거냐? 폭탄은 날아갈 건데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거냐? 대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날아갈 거다. 대포를 내가 포구를 위쪽을 눌러서 위로 올렸다. 그러면은 폭탄도 그 포구에 맞춰서 위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동작에서 방향을 또 사라져서 좀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폭탄의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 폭탄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기 이런 블럭이 있습니다. 회전 첫 번째 거에 있어요. 그래서 갖다 넣어 주신 다음에 폭탄의 방향을 누구의 방향? 대포의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포의 방향. 폭탄의 방향을 대포의 방향. 아래쪽에 대포 맨 위에 있나 보네요. 대포. 폭탄의 방향을 대포로 정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일까요? 보이겠죠? 지금 날리진 않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 위치에서 지금 얘가 딱 하고 나타났죠? 근데 아래로 떨어져요. 왜일까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래로 떨어지죠. 나타나가지고. 물리를 적용을 해놔서 그래요.
물리를 적용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날아가라는 코딩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날아갈 때의 무게에 따라서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고 직선으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벽돌들도 하나하나 다 물리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얘를 만나면 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코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날릴 거냐? 우리가 날리는 거 있죠. 동작. 앞으로 쭉 밀어내면 돼요. 근데 얘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벽돌이 안 밀려나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폭탄이 1초 동안 앞으로 20m 날려볼까요? 20m 해서 플레이 해서 클릭 하면 날아가죠. 보세요. 날아갔죠? 얘도 위쪽으로 해서 날려요. 그러면은 얘가 잘 날죠? 네, 잘 날죠? 이렇게 네, 부딪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가 그냥 안으로 뚫고 들어가죠.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 벽돌이 얘를 만났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자면 아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제가 10만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10만큼 이동하면서 얘를 건너뛰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초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얘를 그냥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얘를 안 건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안으로 부딪혔는데 부딪힐 때도 있지만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쓰러뜨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쓰지 않고 우리가 물리를 썼기 때문에 물리 기능을 한번 써볼 겁니다. 물리에 보시면 또 작게 해서 볼게요. 물리에 보시면 물리 기능의 첫 번째 보시면 벽돌을 1속도로 앞으로 밀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뭐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리를 이용해서 1의 속도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날아가다 얘도 멈추겠죠. 어느 정도 속도로 밀어낸 거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좀 키워서 벽돌이 아니라 폭탄이 20의 속도로 날릴 겁니다. 20의 속도로 앞으로 날릴 거예요. 20에 물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플레이 눌러주셔서 한번 해볼게요. 폭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고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맞습니다. 얘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물리로 하나, 지금 그걸로 하나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네. 폭탄을 밀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무조건 뭐 20m 무조건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폭탄이 날아가다가 지금 보시면 폭탄이 날아가다가 뭐 벽돌에 닿으면 다른 위치로도 갈 수 있는데 뭐 20m 날려라 그러면 그거는 강제성을 띄운 거잖아요. 무조건 20m는 날아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튕겨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빨리 누르면 조금 더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지금 얘가 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를 때마다 이렇게 되죠? 한번 누르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 날아갔던 저 폭탄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클릭했을 때. 위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클릭. 포물선을 그리죠. 무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날렸을 때 지금 벽돌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벽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사라지는 코딩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효과음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는데요. 효과음도 넣으시면 폭탄이 펑 하고 나갈 때마다 효과음을 주시면 또 재미있는 가상현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기능 이용하면 다양한 게임도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